자, 숄더 조인트 관절학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관절은 저번 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 SC 조인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관절인 AC 조인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C 조인트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관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C 조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일반적인 그 특징부터 살펴보시면 여기 이렇게 관절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좀 확대를 해볼까요? 보시면 이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뼈, 그러니까 봉우리죠. 부리 봉우리 혹은 구형어로 견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클레비클이라는 빗장뼈 혹은 쇄골이라고 하는 이 두 뼈가 관절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아크로미오 클레비큘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관절면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간장게장 같은 거 광고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와, 알이 차 있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까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디스크 원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뭐 퇴화된 원반들, 사체들을 검수했을 때 퇴화된 원반들, 초승달의 형태 이런 것들의 원반들도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디스크가 퇴행이 돼서 반달이 될 만큼 압박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즉 역으로 얘기하면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클레비클과 아크로미온 사이 관절이 좀 완충작용이 될 수 있겠구나. 디스크 되게 조그말 텐데 조그맣지만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구조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내용은 문장들에 찾아보면 있을 내용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클레비큘라 파셋이라고 하는 거 아크로미온에 클레비큘라 파셋이 있는 거고요. 클레비클에도 아마 이름이 있을 거예요. 클레비클도 여기 부분은 아크로미얼 파셋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해석 배우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크로미온에 왜 클레비큘라 파셋이 있어요? 빗장뼈 관절면이거든요. 빗장 관절면 이렇게 한글로 얘기를 할 거예요. 빗장 관절면이 왜 아크로미온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커플이잖아요. 비, 김태희 커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비는 김태희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는 둘의 관계가 커플이라면, 둘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는 얘에 대해서 어떤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크로미온과 클레비클이 친한데 관절을 하는데 아크로미온은 클레비클이랑 어디에 관절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아크로미온의 요 부분에 빗장뼈가 와서 붙는다. 여기가 빗장뼈가 붙는 관절면이다. 아크로미온의 빗장 관절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각 관절면 두 개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안에는 디스크라는 구조도 있구나. 이 정도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대 조직이 하나 있죠. 인대 조직이 있는데 코라코라는 거는 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리돌기죠. 이런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까마귀 부리처럼 생겨서 오회돌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고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하면 클레비클에도 붙는, 클레비클 여기 부분에도 붙는 코라코 클레비클라 리가먼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리 빗장인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뒤에 그림에서 좀 자세히 나와서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아요. 네, 다 살펴봤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여기 제목처럼 페리아티큘라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인데 관절 주변에 어떤 결합 조직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아까 전에 봤던 거부터 할까요? 바로 전에 봤던 여기 코라코 클레비큘라 리가먼트 방금 전에 봤었죠. 클레비클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인대.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 그냥 뭉텅이처럼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사실 얘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요렇게 생긴 얘랑 트라페조이드 리가먼트라고 하는 마름인대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서적에 한글로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는 여기 약간 동그란 느낌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코노이드 리가먼트, 원뿔인대라는 거 한글로 적어볼까요? 얘는 원뿔인대고요. 그리고 얘는 마름인대. 원뿔인대와 마름인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묶어서 코라코 클레비클라 리가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이 빗장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때 좀 중요한 인대라서 유념 있게 좀 봐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자, 요거 1번으로 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 인대는 옆으로 넘어가서 아크로미온과 그리고 클레비클이 관절하는 그 관절면에 있는 리가먼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아요. 봉우리 빗장 똑같고요. 뒤에는 인대만 붙이면 됩니다. 봉우리, 빗장, 인대가 있는데 관절 주머니 근처에 인대들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봉우리 빗장 관절에 직접적으로 좀 붙어있는 리가먼트, 이게 두 번째 봉우리 빗장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마찬가지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코라코, 그리고 아까는 클레비클에 붙는 게 첫 번째 인대였는데 지금은 아크로미온에 붙는 거예요. 아크로미온에. 그래서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코라코 불이 아크로미온 봉우리, 불이 봉우리인대라고 우리 책에도 네, 잘 나와 있죠. 불이 봉우리인대. 이게 세 번째 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세 번째 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면이 좀 잘릴 것 같아서 이 환경이 좀 바뀌니까 굉장히 좋긴 한데 나중에 편집할 때 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서 코라코가 앞에 들어가는데 휴머러스와 관절을 하는 거예요.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라고 하는, 그래서 얘를 네 번째 코라코 불이 위팔 인대라고 하는 총 4가지 인대가 이 그림 안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해 돌기 혹은 불이 돌기라고 얘기하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까지 네, 다 살펴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키네마틱에 대해서 나오죠.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어버드 앤 다운워드 로테이션, 요거죠. 위쪽 돌림, 아래쪽 돌림이고요. 두 번째는 허라이젠탈, 그러니까 수평면의 움직임, 수평면의 움직임과, 그리고 여기 보면 세스탈 플랜이죠. 시상면의 움직임. 이거 두 개를 지금 더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의 종류는 3가지예요. 어버드,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첫 번째 움직임인 거고요. 두 번째 움직임은 수평면의 움직임이고, 세 번째 움직임은 시상면의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 뉴만 선생님께서 책의 분류를 어떻게 해 놓으셨냐면,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얘를 아예 묶어서 로테이셔널 어드저스트먼트 모션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게 조절이라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보면은 뭐 돌림성 조절 운동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돌림성 조절 운동. 네, 여기 돌림성 조절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워드 로테이션은 AC 조인트의 움직임이잖아요. 여기 클레비클이 있고 스캐플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관절에서 얘와 얘 사이 관절이 이루는 여기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클레비클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스캐플라가 움직이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캐플라만 보시면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이렇게 될 수 있죠.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즉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제 돌림성 조절 운동이라고 하는 허라이즌탈 플랜, 셀스탈 플랜에서 움직임은 보세요. 셀스탈 플랜이라는 것은 요 플랜이죠. 요렇게 플랜을 만드는 게 셀스탈 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죠. 요거는 우리 테이팅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 알고 있죠? 기울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테리어 티팅, 포스테리어 티팅 이렇게 티팅되는 움직임과 두 번째 허라이젠탈 움직임은 이렇게 가로면, 수평면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돌림, 가쪽 돌림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스탈 플랜에서는 안테리어 티팅, 포스테리어 티팅이 나올 수 있고요. 허라이젠탈 플랜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미세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범위가 적은데 이거를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더 이 이름에 대해서 명확해져요. 이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좀 제약될 수가 있으니 돌림성, 로테이션이나 틸팅 같은 돌림성으로 조절을 해준다. 모션을, 움직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실무에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장이나 의미들은 더 뉴만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림 마지막으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워드 로테이션 첫 번째 움직임이었고요. 두 번째 조절성 돌림 운동이라고 했던 두 가지 움직임 그 다음에 보시면 우선 얘부터 볼까요? 허라이젠탈부터 얘기를 하시니까 허라이젠탈 플랜으로 움직이는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요게 두 번째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움직임은 안테리어 티팅과 포스테리어 티팅이라고 하는 세 번째 움직임 요건 셀스탈 플랜에서 움직임이죠. 그래서 요거 2번, 3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은 게 요 그림인 거죠. 요 그림. 그래서 슈페리얼 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허라이젠탈 플랜의 움직임이 가장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틸팅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라테랄 뷰, 옆에서 볼 때 잘 보이겠죠. 옆에서 봤을 때 앞쪽 기울임, 뒤쪽 기울임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돌림축도 있네요. 이것도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돌림축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색깔에 맞게 좀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맹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3번과 같은 그 움직임 1장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쯤 영상을 보시면 운동면과 축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꼭 그 영상을 보고 오세요. 좀 빠른 느낌이 드시면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3번 움직임, 틸팅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 요축, MLXS라고 하거든요. 안 가쪽 축과 세트를 내서 이루어지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움직임, 인터널 이스터널 로테이션은 요축으로 세트를 이뤄서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이걸 2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버티컬 엑시스죠. 그러니까 수직축이죠.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이거는 잘 안 보이니까 마지막에 적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축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AP 엑시스, 앞 뒤축, 앞 뒤쪽 축, 한국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걸로 어버드,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관절 AC 조인트는 SC 조인트에 비해서 조금 그림들도 짧게 들어가 있어서 금방 끝난 느낌인데 결국에는 AC 조인트, SC 조인트 두 가지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ST 조인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임상에서는 ST 조인트의 움직임만 가지고 GH 조인트의 움직임과 비교를 하거든요. 그치만
이 과정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그 ST 조인트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ST 조인트에서 이 두 가지 관절의 움직임이 어떻게 믹스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